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차 시죠? 네, 제가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2차, 3차 올려서 하는 건데, 네, 하여튼, 네, 개인 사정으로, 네, 이제서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맨날 여러분들 죄송하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제는 그 죄송하다는 소리가 제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되네요. 네, 여튼, 네. 그래서 2차 시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나라 권력 분립인 거죠, 네. 1차 시대, 네, 사법권의 독립성에 보장이 붙으면, 그러니까 뭐, 1차 시대는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 고전적 분립의 원리, 의 문제점 때문에, 자,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수정이 된 거죠, 네. 근데 그 고전적 분립의 원리에, 현대 이제 뭐, 사회 경제가 변하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고전적 권력 분립의 에서의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뭐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어떤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제 그 문제점들을 하나씩 1차 시대는 짚어봤죠. 네. 그래서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넘어왔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 헌법상 네,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가 적용된 우리나라의 그 헌법의 권력 분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권력의 분리. 자, 권력의 분리를 보시면 우리나라 헌법에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헌법 제4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10조부터 39조까지 해가지고 어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범을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조부터 해가지고 127조죠. 네, 127조까지는 어떤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즉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그 사항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입법권입니다. 입법권.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해서 자 헌법 제40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해가지고 헌법 제66조 제4항에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자 101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11조죠. 네, 111조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자 우리나라 권력 분리는 자 제일 먼저 헌법 제40조의 네, 국회, 그 다음에 66조의 행정, 그 다음에 101조의 사법. 네, 이런 조항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제66조 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그렇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사법권은 자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즉 법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101조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게 111조에 나와 있다. 자 우리나라는 이처럼 헌법에서 제40조, 66조, 그다음에 101조 해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 네, 몽테스키웨이가 분류한 이 3권인 거죠. 자, 이 3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뭐죠? 이 권력 분립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네, 과거에 어떤 고전적 권력 분립의 원리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넘어오면서 그 현대적 권력 분립, 즉 고전적 분립주의에서 나타났던 그 문제가 치유된 그 권력 분립이 지금 현대적 권력 분립주의고 그게 지금 우리 헌법에 넘어와 있는 거죠. 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헌법에 40조, 제66조, 그다음에 101조에 규정이 되어 있었고, 자, 이 현대적 권력 분립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이 밑에가 깜빡깜빡거리죠. 네. 특징이 뭐냐면, 자, 고전적 권력 분립은 입법행정사법이 딱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절대 다른 국가 권력이 침범을 못했죠. 침해를 못했죠. 즉, 사법이나 입법, 행정을 침해를 못하고, 행정과 사법이 입법을 침해 못하고, 그 다음에 입법과 사법이 행정을 침해를 못했던 게, 자, 고전적 권력 분립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면, 자, 현대적 권력 분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가 되고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건 맞지만, 자, 고전적 권력 분립 원리와 다르게 각자의 고유한 영역 있죠. 자, 기본권에도 본질적인 내용이 있잖아요. 이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 권력도 각자의 그런 고유한 영역, 즉 핵심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서로 건들지를 못하지만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면 어느 정도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공유. 이해를 하세요?
예전에는 입법행정사법을 딱 찢어져가지고 절대 노터치를 했죠. 네, 노터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자 그로 인해서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 넘어오면서, 자 그 현대적 권력 분립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적용이 되면서 상권 분립은 그대로 모양 가져갔는데, 고정적 권력 분립의 원리와 다르게, 자, 각자, 즉, 입법행정사법이 가진 핵심적인 그런 고유의 영역만 서로서로 건들지 못하고, 그 외의 영역은 서로서로 건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네, 공유하기도 하고, 다 이런 형태로 발전을 했죠. 왜 그랬어요? 고전적 권력 분립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의회 통제 기능이 약화라든지 집행권을 강화라든지 뭐 정당 뭐 사법권 뭐 이런 것 식으로 문제가 뭐죠? 발달을 하면서 뭐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문제가 뭐죠? 네, 문제가 나오면서 그다음 이 문제를 치유하고자 현재적 권력 분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은 건들지 않되 그 나머지 영역에서는 서로 네, 공유도 하고 서로 같이 간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호 견제, 그쵸? 상호 견제만의 중점을 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춘 거, 상호 균형을 맞춘 거죠. 그쵸? 네, 실질적인 균형을 맞춘 거죠. 자, 고전적 분립 원리, 고전적 권력 분립이 상호 견제 균형인데, 견제는 똑같은데 균형에서 아예 건들질 못하는 형식적 균형이었다면, 자, 현대적 권력 분립은 상호 견제 균형인데, 견제는 그대로 가지만 이 균형에서는 형식적 균형이 아닌 어떤 실질적인 균형을 맞춘 거죠. 네,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권력 분립은, 자, 헌법상 보시면 입법권은 국회, 네, 행정권은 어디에요?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이 법원에 던져놨죠, 헌법이. 자, 견제와 균형. 그렇죠. 견제는 하되 균형은 뭐죠? 네, 형식적인 균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먼저 입법권이 타 국가기관의 견제, 즉 입법권이 행정이나 사법의 그죠? 견제를 하는 거죠. 뭐 정부 조직법률의 재개정권, 그렇죠? 정부를 조직하는 이 집행권인데 이 재개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회에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왜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산안 심의합정권도 국회가 갖는 거고 그렇죠. 쭉 뭐 조약의 체결이라든지 비전 선전포고 그냥 국내 외국의 파견 등에 대한 동의, 그다음 국정감사 저사권에서 자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률 재개정권, 그다음에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 하면서 사법부를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국회가 뭐죠? 집행부나 사법부를 견제하고 있는 장치인 거죠. 네. 즉 국회는 주로 뭐예요? 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을 해가지고 이게 주로 뭐죠? 집행과 사법을 뭐죠? 얽매이는 거구나, 견제를 하고 있는구나. 특히 집행부에는 대통령이 각종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 뭐 국무총리라든지 헌법재판소장이라든지 어떤 대법원장, 대법관을 임명할 때, 집행부가 어디요?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의회가 국민의 혈세, 세금을 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심의합정권.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행정부가 조약을 어떤 체결을 하고 비준하고 선전포고, 네, 뭐 어느 나라와 뭐 전쟁을 할 경우에 또는 해외 파병, 국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동의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국회가 뭐죠? 국정 감사나 조사권, 그렇죠. 행부나 사법부의 국정감사나 조사권을 하면서 그 둘을 통제를 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뭐죠? 사법권을 어떻게 현실하고 있어요? 똑같이 법률, 입법부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 조직법률 재개정권하고 당연히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집행부에서는 타 국가기관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집행부가 의회나 사법부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입법부 견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비상 상황일 때 대통령이 국회에 어떤 동의 없는 긴급 명령이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긴급하게.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제한권을, 네,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죠. 네, 헌법 개정하자 이렇게. 그다음에 정부의 예산안 제출권,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는 거죠. 의회가 제출하는 게 아니죠. 의회는 단지 예산안을 심의 확정만 할 뿐이죠. 정부가 제출을 해요, 예산안을. 그렇죠. 행정이 국가 살림을 맡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집행부가 예산안을
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뭐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거 어디서 한다? 네, 의회에서 한다. 네, 그렇죠. 즉 의회가 예산안을 제출을 못하죠. 자기네들끼리 짬짬이 못 해먹겠다는 거죠. 네, 의회가 제출도 하고 심의 확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제출을 하고 의회가 심의 확정을 하고 자 이름으로써 입법부를 견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뭐죠? 자 대통령이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면, 그렇죠. 사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복권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법원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렇죠. 네, 법원 예산안 편성하고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명령권이나 계엄선포권을 함으로써 사법부를 견제를 하고 있다. 자, 우리 헌법상에 집행부가 입법부 견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사법부를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통해서요? 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자,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 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하는 게 뭐 옳고 그르냐, 뭐 이런 문제는 일단 떠나서, 자, 그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이러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줌으로써 뭐죠? 대통령, 즉 집행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자,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법부의 타국과 기관 견제는 뭐죠? 네, 이 사법부에 의해서 입법부를 견제를 어떻게 해요? 위헌법률 심판. 그렇죠.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이 사법부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법부를 견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이나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판. 자, 집행부를 견제하는 거죠, 여러분. 네, 어떤 대통령 명령이나 어떤 규칙,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헌, 위법 심판을 뭐죠? 사법부가 가지고 있죠. 대법원이 가지고 있죠. 네, 대법원. 네, 대법원. 네, 그러면서 사법부가 네, 집행부를 견제를 하고 있죠. 자, 이를 서로 자, 우리 헌법상 지금 입법부나 집행부나 사법부가 자기 외에 다른 국가기관을 지금 이렇게 강의 안에 보듯이 자 이러한 제도들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이 자체가 현대적 권력 분립 원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당연히 집행부가 헌법 개정안, 즉 헌법 개정 제안권을 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고전적 권력 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이 제대로 딱 분리되어 있는 서로의 영역을 터치 못하는 거죠. 만약 헌법은 자 법을 개정하려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입법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하지만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거죠. 헌법 개정 제안권. 그렇죠.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원래는 이런 것들이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서로의 터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현대적 권력 분립은 집행부에 의해서 뭐죠? 헌법 개정 제안권, 즉 법률안 개정 제안권, 그렇죠. 내는 거죠. 원래는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이건 입법만이 할 수 있는데, 자 현대에서는 집행부가 네, 제안권을 낸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명령규칙, 그렇죠. 이것도 법령 중에 하나죠. 집행부가 명령규칙을 내는 거죠. 자 입법부의 영역에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명령규칙은 이 법령에 속하고 이 법령은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입법부만이 할 수 있지만 자,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네. 자,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임명하는데 당연히 입법부는 법률만 제정하면 되는데 감히 뭐죠? 행정에 발을 들어넣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고전적 권력 분립에 의하면 이 서로는 서로의 영역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는 꿈을 꾸는 거죠. 꿈 꾸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예요? 즉 현대적 권력 분립 원리의 특징은 자 고전적 권력 분립의 원리와 다르게 뭐죠? 핵심적인 고유 영역은 서로가 터치를 하지 못하되 그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고전적 권력 분립과 현대적 권력 분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고전적 권력 분립은 형식적으로 절대 서로의 영역을 터치 못하게 세계로 찢어놨다면 입법행정사법 세계로 찢어놨다면 현대적 권력 분립에서는 그렇지 않고 핵심적인 영역은 서로 뭐죠? 터치를 하지 못하되 나머지 영역에서는 서로 조금씩 뭐죠? 공유를 해가는 시스템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현대적 사회 또는 현대의 어떤 경제 발전, 그 다음에 현대의 어떤 흐름에 맞다는 거죠, 여러분.
즉, 고전적 권력 분립이 수정이 가해졌다는 거죠. 즉, 뭐죠? 1차 시대 배운 그러한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이게 고전적 권력 분립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네, 현대적 권력 분립으로의 수정이 됐고 그 현대적 권력 분립 수정된 그 현대적 권력 분립이 지금 현재 우리 헌법상 자 이러한 제도 즉 상호 간의 견제할 때의 어떤 이러한 뭐죠? 제도로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고전적 권력 분립이냐, 현대적 권력 분립이냐, 이 특성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출발이 다른 거죠. 야, 나 건들지 마. 이게 이제 고전적 권력 분립이라고 하면, 현대적 권력 분립은 나 건드려도 되는데, 나 공부할 때는 건들지 마. 이런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고전적 권력 분립은, 야,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건들지 말고, 현대적 권력 분립은, 야, 너 다 나를 건드려도 되는데, 내가 밥 먹을 때하고 공부할 때는 야, 절대 건들지 마. 그 위엔 네가 나 건드려도 돼.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런 개념으로, 고전적 권력 분립과 현대적 권력 분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상호 의존적 협력 관계, 자, 국회의 각종 동의권, 승인권, 그다음에 국회의 소추, 그다음에 정부의 제소로 인한 탄핵 심판, 그렇죠? 자, 연대도 되지만 상호 의존적 관계로도 작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즉 뭐냐면 국회가 집행부 뭐죠? 집행부의 어떤 뭐 국무총리라든지 또는 선거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동의나 승인, 그다음에 국회 소추, 그렇죠? 뭐 소추 대상이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정부의 제소로 뭐죠? 탄핵 심판.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저도 모르겠네요. 농담이에요, 여러분. 자, 그 국회의 각종 동의권이라든지 승인권이라든지 그다음 국회 소추, 정부의 제소로 인한 어떤 탄핵 심판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견제도 되는 거죠. 즉 뭐죠? 지금 우리가 본 이 견제 있잖아요. 이 전부 다 견제잖아요. 이게 견제도 되지만 상호 협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너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나랑 얘기해 이런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정부 네가 예산안 제출을 하지만 심의 확정은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너 네가 뭐죠? 예산안 제출한 대로 원한 대로 이거를 가결 받고 싶으면 우리랑 협의해 이런 거죠. 즉 견제도 되지만 뭐도 돼요? 상호 의존 협력도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즉 이 견제 제도가 이 견제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 관계의 의미도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음. 마찬가지인 거죠. 자, 즉, 이 견제도 되지만, 즉, 상호 우전적인 관계로도 작용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쵸. 그리고, 잠깐 쉴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할게요, 여러분. 네.